저의 유방암 조직이 분실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그 와중에 엄마도 왜 네 몸에 실험을 하냐고. 임상하지 말라고. 안녕하세요, 쪼니입니다.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저의 임상 실험 참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암을 6번이나 먼저 하고 수술을 했는데 암세포를 다 없애지 못한 결과를 받았었잖아요. 심지어 림프에도 5개나 남아 있어서 고위험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좌절했고 온갖 투회로 가득했어요. 혹시 살이 빠져서 암세포를 잘 못 죽인 게 아닐까? 좀 더 열심히 먹어볼걸.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볼걸.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안고 혈액종양내과를 방문했습니다. 후항암 상담을 하기 위해서요. 저의 친절한 종양내과 교수님은 초진 때와 마찬가지로 또 친절하게 저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의 암 타입은 암이 다 없어지지 않으면 캐사일라라는 약으로 추가 항암을 14번 더 해야 했어요. 지금은 캐사일라가 급여가 되어서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맞을 수 있지만 제가 치료할 당시에는 한 번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아주 비싼 약이었습니다. 제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은 실비 처리가 어려워서 보통은 수술 후에 이제 비싼 약을 쓰게 되면 실비가 되는 병원으로 많이들 옮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을 옮기는 게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돈은 제가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평생 벌어볼게요. 교수님께 끝까지 치료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버리지 마세요. 라고 엄청 찡찡대고 있었더니 교수님께서 임상이 있는데요 하시면서 임상을 제안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임상은 티센트릭이랑 캐사일라를 투여하는 실험군이랑 캐사일라를 단독으로 투여하는 대조군 두 투약군을 비교하는 임상이었습니다. 임상에 참여하게 되면 어느 약을 투여받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임상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혈액종양내과 진료를 온 상태였어요. 저의 수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젊은 유방암 단톡방 방장 언니께 상담을 드렸었는데 에너투라는 임상이 있다. 무조건 이거 신청해달라고 해라. 에너투 꼭 기억해라. 라고 지령을 받고 온 상태였거든요. 에너투? 뭔가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교수님께 에너투라는 임상이 있다던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에너투 임상도 있어요. 근데 검사 항목도 많고 티센트릭 임상보다 허들이 좀 많이 높아요. 라고 하셔서 교수님께서 맞으신다면 어떤 약을 맞으시겠어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에너투 맞을 수 있으면 좋죠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신 보통은 수술이 끝나자마자 방사선 치료와 상관없이 후항암이 들어가는데 임상에 참여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항암제를 맞을 수 있어서 3, 4주 정도 늦게 항암이 들어가야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고위험군으로서 늦게 후항암을 시작하는 게 좀 많이 불안하긴 했지만 신약을 맞을 수 있다면 혹은 우리 병원에서 캐사일라를 공짜로 맞을 수 있다면 7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너투 임상은 에너투 단독으로 투여하는 실험군과 캐사일라를 단독으로 투여하는 대조군 두 투약군을 비교하는 임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짧은 고민 끝에
에너투 임상에 신청해보기로 결정하고 임상 간호사 선생님께 연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수술 전 조직에서는 허투 발현이 양성이었는데 수술 후 조직에서는 허투 발현이 음성이었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전 이것 때문에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임상 간호사 선생님께서 동네 병원에서 처음 조직 검사했던 그 조직 블럭을 다시 가져와라 라고 지령을 받았어요. 허투 양성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이 조직 블럭은 법적으로 조직 검사한 병원에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거라고 처음에 안내를 받았어서 초진 때 이제 대학병원에 제출을 했다가 병리 검사가 끝나고 다시 제가 수령을 해서 진단받은 동네 병원으로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조직 블럭이 다시 필요하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찾아보고 이제 연락을 준다고 하셔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온 연락이 저의 유방암 조직이 분실되었다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너무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주말 내내 원장님께서도 직접 가서 찾아보시고 CCTV도 다 돌려보시고 했는데도 저의 조직 블럭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의 그 허투 음성이 나왔던 수술 조직으로 제약사에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허투 발현이 있어야 임상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자격이 되는데 좀 세상이 저를 너무 억까하는 것 같았어요.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너무 황당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동네 병원에서는 이렇게 조직 블럭을 분실한 적이 처음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하필 그 와중에 엄마도 임상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왜 네 몸에 실험을 하냐고 임상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나는 정말 간절한데 그렇게 엄마랑도 대판 싸우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연구 간호사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방금 병리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술 후 조직이 허투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었다. 대박!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소식과 함께 정말 다행히도 제출했던 제약사에서도 저의 조직이 통과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림프에 나무남이 많았었던 만큼 이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정말 피마르게 떨렸었거든요. 임상을 위한 가장 처음 관문을 간신히 힘겹게 통과한 저는 그 다음 스크리닝 검사를 진행합니다. 과연 제가 이 모든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간절했던 에너투 임상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안녕.